GOP면 고라니보다 너구리가 더 짜증남. 고라니는 카메라에 쉽게 잡히기라도 하는데 너구리는 잡히지도 않은 미친놈들. 화가 굉장히 많이 나셨는데요. 근데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말 나온 김에 너구리 이야기 하나 읊조려 볼까요, 그러면? 고라니보다 더 성가시다는 너구리 썰을 제가 그럼 하나만 또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시기가 제가 주간 근무를 서고 교대를 하고 난 이후입니다. 이때 시간 배경은 고라니 퇴치를 한 이후예요. 물론 고라니 퇴치는 여러 번을 했는데 아무튼 고라니 퇴치 썰은 못 보신 분이 계신다면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꿀잼입니다. 너구리 퇴치, 고라니 퇴치 개꿀잼이니까 못 보신 분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주간 근무가 제 기억으로 한 17시 정도에 끝이 나요. 5시죠, 5시. 그러면 일과 시간이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진짜 개꿀입니다. 근무 끝나고 그냥 쉬면 돼요. 진짜 주간 근무가 어쩔 때는 비번보다도 더 꿀이에요,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부대에서 진지공사하는 날인데 내가 그날 비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같이 끌려나가죠. 비번은 그냥 동네 북입니다. 너는 어차피 일과 끝나면 계속 쉴 수 있잖아. 이런 어떤 생각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뭔 작업을 하든 개같이 다 끌려나갑니다. 서운하죠? 근데 만약에 주간 근무다? 그러면 남들 진지공사 간다고 뭐 삽 챙겨, 시멘트 챙겨, 곡괭이 챙겨, 진짜 무슨 피난 가는 거 마냥 진짜 대생쇼를 하고 있을 때 그거 그냥 담배 피면서 구경 쌉가능입니다. 이게 군대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뭐 전역하기 전날, 휴가 나가기 하루 전날, 이런 밸런스 붕괴되는 상황 빼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들 고생하는데 나는 꿀 빨고 있을 때. 근데 여기서 한마디가 추가돼야죠. 그냥 꿀도 그냥 빨면 눈치 보이는데 나는 따로 할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꿀을 빨아야 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뭔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시멘트 짊어지고 나가기 전에 동기가 저를 쳐다보더니 와, 이 새끼 진짜 개꿀 빠네. 이렇게 투덜댄다? 그러면 진짜 그게 금상첨화입니다. 라면, 냉동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게 너구리 얘기해야 되는데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주간 근무가 끝나고 이제 저녁 근무를 하는 선배랑 교대를 했습니다. 교대를 하고 저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밥을 처먹고 운동을 하러 갔어요. 개인 정비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이에요. 물론 퇴근은 못했지만요. 근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황병이 들어오더니 저를 부르는 거예요. 천만배사님 지금 그 상황간부님이 부르십니다. 잠깐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과 끝나고 상황실에서 부르는 거면 99% 안 좋은 일이에요. 상황실 갔는데 갑자기 막 생일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막 서프라이즈 이벤트 해주고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안 좋은 일이에요. 상황실에서 부르면. 뭐 어디 가야 된다, 뭐를 보수해야 된다, 뭐 대대장님 오신다, 중대장님 오신다 등등. 그냥 무조건 아무튼 너무 흥분했는데 부르니까 갔습니다. 갔는데 대대장님이 새로운 지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이제 철책이라고 GOP는 철책을 지키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철책 앞에 야생동물이 나타나면 그게 몇 시가 됐든 무조건 소대에서 인원이 나가서 쫓아내라 라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지침이었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잘못 들었거나 네가 잘못 알아들었거나 둘 중 하나다. 사실일 리가 없다 그게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선배기 때문에 그렇게 말 못하고, 이게 사실 취지만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GOP 철책에는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광망이라 해가지고 그 전기가 통하는 그물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일정량 이상의 충격을 받으면은 광망 절단값이라 해가지고 해당 소대에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러면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광망 절단값은 무슨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거겠어요? 적침투죠, 적침투. 이제 적이 침투를 목적으로 광망을 자르고 침입하려는 거다 라는 어떤 상황을 생각하고 출동을 하죠. 근데 실제로 진짜 사람이 그 광망을 자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럼 대부분의 절단값은 왜 발생하냐? 지금부터 등장할 오늘의 주인공 너구리, 고라니 이런 동물 친구들이 이제 물어 뜯는 겁니다. 이게 뭐 맛있는진 모르겠어요. 좀 묻고 싶어요, 저는. 너 그거 맛있니? 이렇게 좀 묻고 싶은데 뭐 말이 안 통하죠. 아무튼 거의 대부분 GOP에서 출동하는 건 동물이 물어 뜯어서 출동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굉장히 인력 낭비죠. 왜냐면 동물이 거기 나타난 건 뭐 별일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저 북한에서 뭐 동물한테 막 심어둬가지고 그런 공상 과학적인 일은 굉장히 희박하잖아요, 일어날 확률이.
동물은 그냥 동물이에요. 근데 걔네가 물어뜯었다고 밤낮 안 가리고 출동하는 게 굉장한 낭비입니다, 인력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사전에 방지하자는 목적에서 동물이 등장만 해도 나가라는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 GOP 전체를 이제 이렇게 쭉 훑어보는 그 카메라가 하루에도 동물을 수십 번을 넘게 찍어요, 진짜. 근데 그게 동물이 찍힐 때마다 나가라는 건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수십 번 찍힐 때마다 나가서 쫓아내라는 건 조금 무식한 방법이죠. 조금이 아니라 진짜 존나 아무튼 원래는 그 초병이 있잖아요. GOP에는 초병이 항시 밖에서 근무를 서고 있기 때문에 걔네를 보내가지고 쫓아내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아, 초병 움직이지 말고 소초에서 추가 병력이 따로 나가서 쫓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개섭섭했습니다, 그 말 듣고. 참고로 GOP 소초 외부는 혼자서는 못 나갑니다. 무조건 2인 1조 이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상황실에서 그거를 왜 불렀겠어요? 그런 전파 사항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저를 불렀겠어요? 아니겠죠. 너구리 등장했으니까 나가서 쫓아내라 그겁니다. 운동하고 있었는데 뭔 날벼락인가요? 근데 얘기했다시피 2인 1조기 때문에 병사 한 명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그 병사도 진짜 표정 개썩었어요. 뭔 개소리지 그게?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아무튼 뭐 나갔습니다. 그 카메라에 찍힌 장소로 갔는데 없는 거예요. 너구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야 이거? 너구리 뭐 어디 갔지? 하고 있는데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 선배가 야 만배야, 그 너구리 없어졌다. 야 복귀해라. 아니 장난하나. 아무튼 소초로 복귀했습니다. 돌아갔는데 돌아가자마자 그 선배가 야 만배야 너구리 또 나타났다 그러면서 또 다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지금 또 나갔습니다. 어쨌든 뭐 까라면 까야죠. 어쩌겠습니까. 또 나가는데 너구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금살금 다가갔는데 너구리가 눈치채고 순식간에 도망갑니다. 진짜 우사인 볼트도 못 잡아요. 만약 조물주라는 절대자가 진짜 존재한다면 애초에 너구리를 만들 때 인간이 맨손으론 잡을 수 없게 세팅을 해놨어요. 절대 못 잡아요, 진짜. 게다가 그때는 시간이 밤이었잖아요, 밤. 절대 못 잡습니다. 아무튼 사라졌으니까 다시 복귀했습니다. 근데 또 나타났다고 또 나가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니 이거 몰래카메라인가? 아니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게 현실인 게 조금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몰래카메라 같은데. 근데 그런 반인륜적인 미개한 몰래카메라가 존재할 리가 없죠. 아니 이게 무슨 뭐야 이거, 뭐 지금 무슨 뭐 개그 콘서트도 아니고 이게. 그 인생이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래잖아요. 정말 끔찍한 비극이었어요. 말이 안 돼요. 또 나가래요. 그러니까 나가. 없네? 왔습니다. 또 나가. 예? 없네? 다녀왔습니다. 또 나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말이 되더라고요. 진짜입니다. 그 선배도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 처음에 같이 나간 병사는 다른 병사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는 안 바꿔주더라고요. 서운했습니다. 아무튼 진짜 우리 대대장님 개섭섭하다 하면서 이제 또 투덜투덜대면서 나가는데 똑같습니다. 못 잡아요. 너구리는 도망갔어요. 이게 고란이랑은 난이도가 차원이 다릅니다. 게다가 그때는 시간 배경이 밤인 것도 물론 있어요. 근데 밤 너구리 잡는 건 진짜 절대 못해요. 고라니가 조기 축구면 너구리는 EPL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이대로는 진짜 무한 반복할 것 같으니까 잠깐 대기하자. 그래가지고 도망간 너구리가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순간을 잡기 위해 허수아비 마냥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작전대로 너구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애랑 야 온다 야 가만있어 온다 이러면서 너구리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야기하지만 너구리를 잡는다는 게 너구리를 뭐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철책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온다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너구리가 바로 앞까지 왔어요. 그 이제 가시거리까지 왔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제 주머니에서 핸드폰 벨소리가 존나 크게 울리는 거예요. 세상 떠나가라 벨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너구리는 헐레벌떡 도망갔어요. 정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핸드폰 꺼내면서 속으로 네가 그 누구든 넌 오늘 내 손에 진짜 뒤졌다 이러면서 봤는데 우리 중대장님이더라고요. 우리 중다이죠.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우리 중대장님이 야 너 거기 서서 뭐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마음 같아선 나만의 어떤 철두철미한 계획이 있었는데 방금 당신이 다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라. 너 지금 중본에 있지. 너구리 대신 너라도 잡아야겠다. 진짜 뒤졌다. 딱 기다리고 있어라. 이러고 끊고 싶었는데 뭐 저 같은 찐따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리가 없죠.
아, 중대장님, 그 너구리가 계속 도망쳐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잠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전후 사정도 잘 모르면서 야, 너구리 쫓아냈으면 그냥 복귀해. 뭐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이게 군대 특성상 걷다 대고 아니 저 지금 이거 4번째 출동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좀 말대답처럼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분위기 좀 섭섭해져요. 그래서 그냥 찐따마냥 알겠다 하고 소초로 복귀하고 있었어요. 소초로 복귀하고 있었는데 또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받았더니 그 상한간부인 선배예요. 너구리 다시 돌아왔다고 다시 나가래요. 이번에는 소초로 복귀도 안 했는데 복귀하기도 전에 이제 유턴을 시켜버립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 스타크래프트 할 때 마린도 이런 식으로는 조종 안 할 것 같은데 실제 사람 가지고 그렇게 조종하니까 정말 보통 서운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뭐 이미 결말이 정해져 있죠. 또 실패합니다. 절대 못 잡아요. 우사인 볼트 할아버지가 와도 못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반복이죠. 다시 이제 소초로 복귀하고 있는데 그 상한간부였던 선배가 초동 조치봉이라고 몽둥이 있어요. 그 병사 애들 몇 명 끌고 와가지고 그 몽둥이를 들고 이렇게 뛰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거 하고 있는데 그 선배가 야 만배야 너 이제 고생했다. 넌 들어가서 쉬어라. 진짜 미안하다. 내가 그냥 가서 죽여버리고 올게. 그러면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상한간부가 그렇게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데 이제 저한테 또 부탁하는 게 너무 미안했던 거죠. 뭐 착한 선배였습니다. 어떻게 또 제가 그냥 들어갑니까? 선배가 그렇게 뛰어나가는데. 저도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또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번째죠? 뭐 6번째인가요? 7번째인가요? 그러니까 뭐 달밤에 그냥 그냥 생쇼를 한 거죠, 진짜. 들어왔는데 또 나타났어요. 진짜 실합니다. 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그 선배한테 선배님 그냥 그 텐트 하나 주십시오. 저 그냥 오늘 거기서 그냥 텐트 치고 자겠습니다. 내일 철검 가시는 길에 그냥 지나가다가 깨워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 잡았다는 거요? 못 잡았다는 거요? 못 잡았어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선생님. 조물주가 애초에 창조할 때 인간이 절대로 잡을 수 없게 창조를 해놨어요. 그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절대 못 잡아요, 절대. 근데 인간이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봐도 나오는 대사인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든 결국엔 정답을 찾아내죠. 결말은 충격적이게도 외면 결말입니다. 외면 결말이 뭔 개 같은 소리냐. 그 이제 GOP에는 카메라가 있어요.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를 조종하는 그 병사들이 따로 있고요. 영상 감시병이라고 합니다. 그 너구리가 있는 걸 카메라가 이렇게 지 혼자 돌아다니다가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조종하는 영상 감시병이 그 너구리를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추격하는 거예요. 그런 그림인데 너구리가 떠도 그냥 외면하기로 합니다. 지통실에서 알아차리기 전에 카메라를 그냥 돌려버려요. 그러면은 너구리는 안 나타난 거예요. 너구리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안 나타난 게 되냐고요? 군대를 가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너구리가 나타났는데 카메라를 돌리면 너구리는 안 나타난 거예요. 물론 지통실에 들키면 조금 서운해지죠. 군대에 근데 진짜 고전 명문이 있잖아요. 완벽한 가라는 진짜라는 정말 고전 명언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죠. 근데 애초에 그 카메라가 거기서 그 동물의 왕국 찍으라고 있는 카메라가 아니에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동물이 아니라 사람 잡으라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근데 뭔 동물만 존나게 찍으니까 이게 그 동물 때문에 사람 잡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동물이 나타나도 쌩 까는 걸로 결말이 나버렸다. 그냥 너구리랑 절교하기로 했다. 뭐 그런 이야기죠. 야, 이게 얘기하면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진짜 뭐 별짓을 다 했네요. 군생활 하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군대에는 고라니가 왜 이렇게 많냐고요? 고라니 진짜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이 맨손으로 고라니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구라치지 말라고요? 아 근데 구라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잠깐 제 얘기를 좀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저는 GOP에서 복무했잖아요. 그러면 흔히 이제 군대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그러면은 뭐 북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뭐 우리의 적은 간부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이 GOP의 주적은 단언컨대 고란입니다. 이 GOP 철책에는 광망이라는 게 있어서 그 광망이 잘리면 이제 부대에 사이렌이 울려서 출동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고라니들이
그 광망을 존나 물어뜯습니다. 그게 뭐 맛있는지 먹을 수도 없는 건데. 그래가지고 밤낮 없이 출동을 너무 하니까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이름하여 이제 고라니 퇴치 작전이죠. 이게 그냥 저희들끼리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진짜 위에다 보고할 때도 고라니 퇴치 작전 나간다고 얘기하고 나갔어요. 처음에는 뭐 나가는 애들 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그냥 나가는 그 기세만 보면은 뭐 그냥 UDT 네이비실 안 무섭습니다. 그냥 이 초동 조치봉 몽둥이 하나 들고 자기들이 그냥 다 때려잡겠대요. 그렇게 우르르 고라니를 잡으러 나갑니다. 근데 이게 고라니를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고라니가 존나 빠릅니다. 인간이 맨손으로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작전 초반에는 제가 좀 전에 말했다시피 뭐 UDT 네이비실 안 무섭다 했잖아요. 그냥 어떤 전술도 없이 그냥 각계 전투로 각자 그냥 고라니를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잡힐 리가 없죠. 그리고 무슨 본인이 람보처럼 고라니를 잡으러 나갔지만 이 실제로 고라니를 잡으려고 마주하잖아요, 고라니랑. 그러면 생각보다 진짜 무섭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사냥 경험이라고 해봤자 어렸을 때 잠자리나 좀 잡아보고 여름에 모기나 잡아봤지, 이 진짜 초등학생만한 고라니를 맨손으로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못 잡겠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그거는 비단 이제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다들 그냥 나갈 때는 이 새끼들 그냥 다 뒤졌다, 내가 다 죽인다 이러고 나가는데 막상 아무도 못 잡습니다, 고라니를. 그러니까 그 작전 현장에는 행정보호관님도 계셨는데 보호관님이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야, 이거 이대로는 날밤 새도 한 마리도 못 잡는다. 어떤 전술이 필요할 것 같다. 그 전술이 뭐냐? 바로 하객진입니다. 이게 진짜 개사기예요, 하객진이. 이순신 장군이 사용한 전술로 유명하잖아요. 그분은 제가 볼 때 천재입니다. 그 옛날에 그 바다 위에서 그걸 했다는 게, 아무튼 보급관님이 하객진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물망을 하나 가져옵니다. 그물망은 이제 긴 그물망이에요. 긴 그물망. 뭐 인삼천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그물망인데, 이 GO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있던 곳은 그 철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철책을 걸어 다니는 그 길목이 절벽을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고라니가 그 절벽 밑에 왜 있는 걸까요, 도대체? 원래는 위에 살던 친구들입니다, 당연히. 그냥 위에서 평화롭게 뭐 여기저기 살던 친구들인데 고라니가 멍청합니다. 멍청한 놈들이에요. 개가. 아무튼 그 친구들이 멍청해가지고 고라니가 모종의 이유로 그 절벽에서 떨어져요. 지들 혼자 생쇼하다가. 근데 그러면 절벽이니까 다시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갇혀버린 겁니다, 거기 있는 고라니들은. 그러니까 거기 있는 풀 뜯어먹고, 질리니까 이제 광망 그 철책 뜯어먹고, 먹는 게 아니라 철책 뜯고, 고라니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볼 때 절벽이 한 10m 정도 돼요. 그렇게 높은 절벽은 아니에요. 근데 그 절벽을 이제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절벽을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은 그 철검로라에서 그 철책 길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철책 길목은 폭이 한 20m, 30m 정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쭉 펼쳐져 있죠. 폭은 좁지만 길이는 엄청나게 길죠. 끝까지 계속 있으니까. 그 폭을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간격을 두고 씁니다. 그리고 그물을 각자 잡아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폭이 한 20m, 30m 된다 했잖아요. 얼추 다 덮습니다. 그러면 틈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상태로 고라니를 모는 거예요. 그물을 들고 이렇게 고라니를 모는 겁니다. 그러면 고라니가 아무리 멍청해도 자기보다 몇 배는 큰 괴 생명체 한 10대 명이 이상한 물건 들고 자기한테 오는데 그거를 정면 돌파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존나 도망갑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그게 저희의 계획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GOP 철책은 중간중간 막혀 있습니다. 세로 철책이라 해가지고 길이 막혀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막혀 있는 곳까지 고라니를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도달했을 때 고라니 입장에서는 이제 도가내든 쥐죠. 왜냐면 내가 고라니다. 그러면 내 앞에는 철책으로 막혔고 반대로 가려니까 이상한 괴 생명체 10대 명이 오고 있고. 도가내든 쥐죠. 그러니까 이론상 무적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됐다, 이거 잡았다, 쟤 도망갈 곳이 없다. 그래서 그물을 들고 막다른 길에 다다른 고라니한테 천천히 다가갑니다. 근데 한 가지 간과한 게 고라니가 인간보다 운동신경이 훨씬 좋습니다. 고라니가 막히니까 저희 쪽으로 이렇게 달려오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달려오는 게 아니라 위빙을 하면서 달려옵니다. 이러면서 달려와요. 막 이러면서 달려와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당황스럽죠. 갑자기 아니 이렇게 갑자기 달려온다고? 이러면서 탁 잡으려고 하니까 고라니가 그 틈새로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순식간에 도망갑니다.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허탈하죠. 힘들게 몰고 왔는데. 근데 어쩔 수 없죠. 고라니를 잡아야 되니까 다시 반대편 끝자락으로 갑니다.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한쪽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 한 몇 킬로미터 되거든요. 근데 지금 놓쳐가지고 반대편으로 고라니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몇 킬로미터를 또 걸어가야 돼요. 그럼 또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고라니가 보여요, 또 중간에. 그러면 다시 금을 들고 몰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고라니는 다시 도망가고. 또 이제 같은 일이 반복된 거죠. 또 끝까지 몰았어요, 고라니를. 근데 또 잡으려 했는데 고라니가 또 위빙 치더니 또 도망가서 반대편으로 다시 도망가요. 그러면 저희는 다시 반대편으로 가요. 마주쳐요. 고라니가 또 빠져나와서 또 도망가요. 그게 몇 번 반복되니까 이 고라니도 그게 재밌나 봐요. 즐기나 봐요, 고라니도. 원래는 고라니를 거기까지 몰고 갔어야 되는데 몇 번 반복되니까 고라니가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풀 뜯어 먹으면서. 이렇게 풀 뜯어 먹으면서 끝 그 구석탱이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딱 저희 한번 보고 왔냐? 이러면서 다시 가볼까? 이러면서 저희한테 또 오면 또 이렇게 도망가고. 그러니까 저희는 힘이 빠지죠. 거의 그 똥개 훈련을 엄청 했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막상 잡으려고 다가가면 무섭다 했잖아요. 그 무서움이 분노로 바뀝니다. 그렇게 한 몇 시간을 그냥 개고생을 하니까. 제가 처음에는 뭐 네이비실, UDT 그런 얘기 하면서 뭐 그랬는데 그때는 진짜 UDT 안 무섭습니다. 애들이 개빡쳐가지고 모르겠다.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더 이상 허풍이 아니에요, 그 말은. 열이 받을 대로 받았어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굳은 결의를 갖고 반대편으로 마지막으로 갑니다. 고라니는 또 끝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거죠. 그게 뭐 인간으로 따지면 디스코 팡팡 같은 건가 봐요. 고라니가 재밌나 봐요, 그게. 그래서 또 이렇게 풀 뜯어먹다 저희 보고 왔냐? 이러고 또 저희한테 똑같이 이렇게 위빙을 치면서 옵니다. 근데 저희는 더 이상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 반동에 맞춰서 저도 같이 위빙을 타요. 이 새끼 씨발. 같이 위빙 심리전을 시작한 겁니다, 고라니랑. 고라니가 이렇게 위빙을 하다가 일로 가는 척 하면서 일로 가버리기 이러면서 와요. 그러면 저도 놓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테이크다운을 해가지고 이렇게 콕 하면서 이렇게 잡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진짜. 그런 다음에 참고로 그 고라니는 죽이면 안 됩니다. 죽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다리를 이렇게 들어요, 다리를. 앞다리, 뒷다리를 이렇게 두 개를 듭니다. 그런 다음에 그 내려왔던 절벽 계단으로 이렇게 들고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 풀어주는 거예요. 그때 그 밑에 고라니가 거의 한 4-5마리 있었거든요. 어쨌든 결국에는 고라니를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들고 절벽 위로 올라가서 풀어줬어요. 제가 알기로 몇 마리 놓치고 한 3마리인가 4마리 잡았어요, 그때. 그래서 위에다 다 풀어줬습니다. 근데 풀어주니까 애가 갑자기 지 혼자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막 이상한 괴성을 지르면서 막 펄쩍펄쩍 뛰더니 그 절벽으로 폴짝해서 다시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무슨 뭐 시트콤 찍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이제 다신 보지 말자 우리 이러고 풀어줬더니 갑자기 폴짝 하더니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 진짜 그거 보고 아니 뭐 고라니가 저기에 뭐 뭘 두고 왔나? 왜 다시 가지? 저기 철책 길에 있는 풀이 뭐 입맛에 맞나? 왜 다시 저길 들어가는 거지? 그 현자 타임이 굉장히 세게 왔죠. 거의 한 2시간, 3시간 계속 걸어가지고 겨우 잡아가지고 풀어줬더니 다시 폴짝 뛰어가지고 떨어져 버리니까 절벽으로. 그래서 저희 보호관님이 그거 보시더니 야 그냥 들어가자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러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제가 볼 때 그때 고라니 퇴치 작전에 참가했던 친구들은 아마 아직도 친구들이랑 술 먹으면 안주로 얘기할 거예요. 그 고라니 퇴치 작전. 아무튼 결론은 힘들게 고라니를 잡아서 저 멀리 풀어줬더니 다시 돌아왔다.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군대 팅커벨은 누가 잡나요? 군대 팅커벨은 아무도 못 잡기 때문에 팅커벨이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보일 때마다 잡았으면 팅커벨까지 못 크죠. 잡을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팅커벨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GOP는 팅커벨이 아니에요. GOP는 피터팬입니다. 피터팬. 그 산속 깊은 곳으로 가잖아요. 그럼 팅커벨이란 말로도 형용이 안 돼요. 그냥 피터팬이 있습니다. 옆에 날아가면은 무슨 뭐 드론 날아가는 소리 들려요. 진짜 섭섭해가지고 저 그거 보고. 그러니까 전투복을 입으면은 어지간하면 전투력이 좀 상승해가지고 벌레 같은 거 좀 잡을 수 있거든요. 평소에 못 잡던 벌레도 전투복만 입으면 잡을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실 겁니다. 평소에 더러운 땅바닥도 전투복만 입으면은 그냥 편한 침대 갖고 의자 갖고 그래요. 솔직히 팅커벨까지도 잡을 수 있어요. 전투복 입고 있으면 팅커벨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건 진짜 희귀한 케이스긴 한데 간혹가다 피터팬이 나와요. 그럼 못 잡아요. 걔는 못 잡습니다. 제가 볼 때 피터팬은 발로 밟아도 버틸 것 같아요. 이거 뭐 군대 허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발로 밟아도 버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로 밟으면 원래 이렇게 되면서 그냥 이렇게 납작해서 가지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 원킬이잖아요. 발로 밟으면. 피터팬은 발로 밟아도 안 죽을 것 같아요. 팅커벨 시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개 많죠. 팅커벨 시체 본 적 개 많습니다.
진짜 서운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죠. 진짜 뭐 호박말벌부터 시작해가지고, 호박말벌이라고 아시나요? 호박말벌이라고 진짜 구라안치고 이만한 벌이 있어요. 이게 허언이 아니라는 거는 그 야전에서 군생활을 하신 분은 이건 진짜 공감하실 겁니다. 이만해요. 벌이 이만합니다. 그 호박말벌이 제가 근무 서고 있을 때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이렇게 지나갔어요. 저는 구라안치고 그 적 무인기가 침투한 줄 알았어요. 호박말벌이 바로 옆에 지나가니까 진짜 구라안치고 무인기 침투한 줄 알았어요. 그냥 믿을 수 없는 사운드가 들립니다. 호박말벌한테 쏘이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볼 때 단어를 좀 바꿔야 돼요. 호박말벌급 되면 이제 쏘인다고 안 하고,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뭐 뚫렸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호박말벌한테 뚫렸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호박말벌한테 쏘였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걔네들이 뭐 온순한 건지 아니면은 그건 모르겠는데. GOP에서 특이한 동물 본 적 있나요? 이제 제가 GOP의 어떤 동물 사전을 조금 이야기해드리자면, GOP에는 이제 어떤 동물이 있냐, 고라니, 너구리, 족제비, 독수리, 멧돼지 뭐 이런 흔한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뭐 자라가 있습니다. 이거 허언 아닙니다. 실화고요. 자라 있고요. 그리고 학 있고요. 그리고 까마귀 있고요. 까마귀 있고, 그리고 구렁이 있고요. 구렁이. 제가 구렁이 봤습니다. 제가 본 구렁이가 제가 볼 때 후하게 쳐줘도 길이가 한 90cm, 80cm에서 90cm 정도 될 것 같은 구렁이 본 적 있고요. 뭐 당장 생각나는 건 그 정도네요. 그리고 이제 풀이 있잖아요. 풀이. GOP에는 이제 풀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사람 손을 타지 않는 그 구역이기 때문에 풀이 엄청 커요. 그럼 이제 나무 같은 거에 이제 가시 달린 나무 많잖아요. 가시 달린 나무. 근데 진짜로 그 가시나무가 저보다 큽니다. 제가 키가 185인데 2m 정도 되는 가시나무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이제 가시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드릴나무, 송곳나무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있죠. 그 GOP의 생태계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나무늘보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인가요? 진짜 아닙니다. 나무늘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다른 데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대한민국 땅이 뭐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있는 곳에 나무늘보가 없었기 때문에 나무늘보는 없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방송은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시원하게 해볼까요? 이제 다들 주무셔야 되니까 저도 자야 되고